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과연 5월 증시 잘 마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일부터 맞이할 6월 증시, 우리가 또 어디에서, 어느 섹터에서, 어느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또 많이 볼 수 있을지, 요거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썸네일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6월 투자 전략 대공개를 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투자 전략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섭할 수 있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섹터, 앞으로 이제 6월 달에 급등할 섹터는 어떤 거냐, 요거 한번 짚어드려 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반도체 sek터가 될까요? 아니면 오늘 막판에 치고 올라와 준 섹터가 있었죠. 2차 전지 섹터,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 다음에 LNF 등 2차 전지 섹터가 막판에 치고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또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킬지, 아니면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거 말고 다른 섹터가 많이 올라갈 수 있을지, 요거 한번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필히 시청을 해주셔야 6월달에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5월 31일 수요일 오후 6시 40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시간의 거래까지 다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코스피부터. 일단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조금 반등 추세를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윗꼬리 달고 쭉 내려왔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삼성전자가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흐름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어제 올라갔었던 그대로 뺐죠. 어제 올라갔었던 거 그대로 빼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한 1%대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조금 바라보고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닌가? 요거 한번 짚어봤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부분이 뭐냐면은 역시나 외인들은 삼성전자를 매수 포지션으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외인들이 잡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올리는 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왜냐면 삼성전자는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외인들이 달라붙어 주게 되면서 공매 물량이 미친듯이 늘어나게 된다면 주가는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수급만 체킹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그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외인들이 매수 포지션을 아직 놓지 않았다라는 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아직은 안 나왔다라는 점, 추세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괜찮은데 그렇게 많이 안 뺐거든요. 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혹여라도 내려가게 된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지 않을까? 물론 내려갈 때마다 물 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혹여라도 내려가게 된다면 내려가는 거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지켜보셨다가 조정받다가 어느 라인권에서 이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매수세가 확 달라붙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포착을 했을 때 같이 편승하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에코프로 비행 이런 느낌처럼.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쭉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매수세 좀 많이 달라붙어줬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같이 편승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렸지만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조정을 받아주면서 마감을 해줬는데, 수급적인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외인들이 물량을 쓸어 담고 있죠.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공매 물량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다시 줄어가는 패턴이다 보니까 우리는 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큰 그림으로 놓고 본다면은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쉬어가주는 인간적인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겁먹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5월 막판에 2차 전지가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 주었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등등의 2차 전지가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아마 요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테슬라 대빵이죠. 미국의 테슬라 대빵인 이제 일론 머스크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테슬라가 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2차전지 쪽이라는 요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뉴스적인 부분을 무조건 맹신하지 말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뉴스적인 부분은 그냥
그냥 올리고 싶을 때 올리는 겁니다. 수급이 올리는 거지 뉴스가 올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 스마트 머니가 끌어올리려면 그냥 그 뉴스 가지고 빠바박 하는 거지. 실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거기 우호적인 발언 했다고 해가지고 했을 때 나 이거 아직 끌어올리지 않을 건데 주체가 이걸 지금 끌어올리는 주체가 나는 지금 당장 안 끌어올릴 건데 그냥 안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뉴스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끌어올리면서 그냥 뉴스를 내는 겁니다. 이 관계를 좀 아셔야 돼요. 일단 그래서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을 써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서 괜찮을 수 있다, 이거만 버텨주게 된다면은 치고 올라가기, 여기서는 치고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치고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매수 주체가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만 보이면 우리는 배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지금 이 2차 전지를 배팅을 한다면은 저는 당연히 여기 오늘 저점 손절가 잡고 그냥 배팅합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나요? 무조건 올라가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다시 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 내리려고 올리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근데 대신에 에코프로보다는 조금 더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에코프로는 아무래도 개인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힘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LG 에너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같은 경우에는 비중으로만 따지자면은 그래도 나쁘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는 너무나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시다 보니까 끌어올리려면은 상대적으로 이 비중이 좀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개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잡아주게 되면서 외인기관이 많이 물량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압도적인 물량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도 외인기관이 매수 물량을 잡아줬는데 이거 그렇게 많이 안 팔았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론 팟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처럼 이 종목이 지금 올라가는 데는 뭡니까? 개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고 외인기관이 매수를 하니까 올라가네. 지금 이 종목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럽니다. 그러려면 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부적인 좀 손절 물량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얘가 여기서 뚫고 올라가고 이제 전 고점인 여기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일단은 다른 2차전지가 올라가면 얘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가능성 있어요. 근데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59만원대가 일반 바로 앞에 있는 그 매물대죠. 매물대라서 요건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힘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힘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가 조금 더 좋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만약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살래 아니면 LNF 살래 하면 저는 LNF 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얘도 만약에 제가 LNF를 사게 된다면 여기 손절가 라인을 잡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기 눌릴 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제 오늘 반등. 근데 오늘 추세까지 괜찮았죠. 큰 그림으로서도 나쁘지 않죠. 2차전지가 다시 부흥을 가져가 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도 올라가고 2차전지도 올라가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단기적으로는 2차전지가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리고 반도체는 살짝쿵 치셨다가 눌려줬다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반도체가 그냥 내일부터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내일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 갈릴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투자 전략을 가져가게 된다면 일단 2차 전지를 먼저 먹고, 좀 내려간 반도체가 살짝의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이거 저가 매수의 기회로 그때 저가 매수 타점 딱 잡아서 반도체로 먹고, 약간 이러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결론은 반도체 2차전지 다 좋습니다. 저는 좋다고 봐요. 물론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고 6월달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 두 섹터가 갈 만한 확률은 저는 한 8대2에서 9대1 정도, 80%에서 90%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에서 20%는 왜 빼나요? 주식이란 100%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에 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00%는 없습니다. 가다가, 왜냐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사람과 사람 간에 이 움직이는, 왜냐면은 이 주식이란 게 뭐 로봇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집단과 집단 간에 약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확률은 우리가 6월달에 먹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고, 거기에 배팅을 한 사람만이 저는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종목을 사면 되는 건가요? 저는 굳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걸 바라보셔야 돼요.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완전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코스닥 3대장입니다. 시가총액 3위, 1, 2, 3위에요. 지수를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그죠? 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 다음에 또 지금 시가총액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는데, 일단 요거는 뭐 일단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요 정도 상위권 4개 종목, 요렇게만 봤을 땐 얘네들이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최근에 나스닥은 괜찮아요. 나스닥이 괜찮다 보니까, 특히나 반도체 쪽이 괜찮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나스닥은 괜찮은데 다우지수는 아직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나 아시아 증시에서는 중국 쪽 증시가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중국 상해지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얘 지금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증시는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래도 여태까지는 그래도 중국 시장에 이제 수출을 했었던 비중이 사실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중국 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원래라면은 같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증시라든지 대만 증시 요런 쪽이랑 커플링화 되면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행스러운 부분은 중국 증시만 놓고 본다면은 하락 쪽으로 배팅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숏이라든지 아니면 인버스라든지 달러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데, 막상 다른 쪽으로 보다 보면은 나스닥도 그렇지만 일본 증시 괜찮거든요. 일본 증시 오늘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추세 자체 나쁘잖아요.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거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습니다. 여러분들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살짝은 조정 눌림목 구간 줬지만 오히려 대만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보다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갔죠. 쫄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들? 쫄 필요가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쫄 필요 전혀 없다. 대신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지수를 견인하는 대형주는 물론 좋습니다. 다만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안 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코스닥 지수가 미친듯이 올라갈 겁니다. 이 두 종목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죠? 코스닥 지수 한번 볼까요? 아이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일단은 오늘 살짝은 반등을 주면서 마감이 됩니다. 오늘 외인 기간에 좀 매수 물량을 잡아주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큰 그림을 놓고 본다면 일단 자리 큰 그림으로서는 잘 잡아줬죠. 그래서 망치 캔들로 마감이 되었는데, 망치 캔들로 무조건 올라간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그대로 그냥 쭉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얘네들이 지금 당장 지수를 올라가기에는 대외적인 부분이 아직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있습니까? 오늘 새벽만 하더라도 북한이 뭔가 하죠. 뭔가 발사를 해요. 거기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가 자기네 본토 드론으로 공격했으니까 나 이제 뭐 어떻게 나올지 몰라, 핵카드 꺼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안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당연히 안 해야지 맞는 거고, 맞죠? 자, 여기에 더해서 혹시라도 모르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거 빠그러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가 자체가 좀 내려가고 있어요. 유가가 내려가게 된다면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좀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좋은 건데, 앞으로 다가올 FOMC 6월달 FOMC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이거 이러다가 금리 안 내리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가 상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를 지금 당장 미친듯이 끌어올리기에는 뭔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로 가시는 것보다는 섹터에 이쪽으로 돈이 달라붙어 주고 있으니 요거 말고, 대형주 말고, 그렇다고 완전 막 시가총액 1000억, 2000억 이런 느낌 말고, 그 좀 어느 정도 중견기업급이라든지 우리가 중소형급,
으로 해가지고 한 방에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로 또 많이 돈이 달라붙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상위권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사야지, 저는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데만도 저는 몇 개월이 걸린다고 봐요. 여태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미국의 엔비디아처럼 한 방에 20 몇 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루 아침에?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불가능은 없겠지만, 근데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삼성전자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에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이 추세가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관련된 수혜받을 수 있을 만한, 많이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타시는 게 키포인트다. 그래서 그게 6월 달에 저는 아까 이제 장 마감을 하고 3시 반에 마감을 하고 나서 이제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6시 때까지 한 2시간 정도, 2시간 좀 넘게 가량 종목을 다 봤습니다. 한 2200개 종목을 거의 다 봤는데, 저는 6월달에 너무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건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반도체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모든 반도체 섹터의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2000일 섹터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모든 2000일 섹터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반도체가 다 올라갔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각계의 전투입니다.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돈이 달라붙어주는 종목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선별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돼요. 그걸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돼요. 근데 난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데요.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이 부분만, 지금 제가 안내드리는 요 내용만 알고 계셔도 6월달에 반은 먹고 가시는 겁니다. 반은 먹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흐름으로 가져가는 모습이었고, 다만 환율 자체가 아직, 제가 그때 어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 좋은데, 수급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좋은데 환율이 아직 제가 안심할 만큼 안정적인 흐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달러 차트인데, 누가 보더라도 최근에 위로 올라가서 버티고 있죠. 만약에 지금 버티고 있는데 얘가 내려가면은 이제는 맘 놓고 상승장이라고 표현할 텐데, 아직은 제가 상승장이라고 말씀 안 드리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언제든지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 모습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환율 자체가 좀 올랐어요. 이게 아마 미국의 북한 요 이슈도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제 좀 원만하게 완벽하게 타결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요 여부에 따라서 환율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놓고 본다면은 여전히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 이게 그냥 깨고 안정 흐름으로 가져가 줬으면 좋겠는데 쉽사리 내려가려고 하지는 않고 있는 환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다른 것들은 또 특이점이 있다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유가가 최근에 좀 하락세예요. 나쁘지 않죠? 유가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갔을 때, 이때죠. 이때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막 터지게 되면서 유가 자체가 막 올라갔었습니다. 거기에 사우디라든지 이런 쪽들도, 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막 올라갔었는데, 이때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약세였었어요. 2022년 초반 때, 그죠? 그리고 나서 유가가 쫙 내려가고 있고, 최근에도 다시 유가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부분인 거고,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FOMC 회의에서, 다가올 FOMC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여부가 조금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고 금값은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금값은 조금 올랐는데 아마도 요거는 오늘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좀 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얘도 조금 이번 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쪽은 이러한 흐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을 해가지고 5월달에 어떻게 좀 잘 마감이 되었고,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말고도 다른 섹터는 좀 어떤지,
제가 봤을 땐 힌트를 드리자면은 바이오 섹터의 종목군들도 다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바이오 섹터도 일부 종목군들은 저는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수익을 좀 창출해. 그래서 다 각계전투입니다. 바이오라고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이오도 그냥 내려가는 종목이 있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특히나 저는 바이오 종목은 사실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임상시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없는 돈,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투자자들한테 돈을 땡겨서 그걸로 임상시험을 하는 건데, 이게 2상 성공하고 3상 성공하면 주가가 팡팡 튀지만, 반대로 이게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은 빵빵빵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폭이 너무 커요.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이오 쪽은 확실한 종목 아니면 웬만하면은 안 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차라리 반도체라든지 2차 쪽이라든지 뭐 자동차 쪽이라든지 다른 쪽도 사실 많거든요. 뭐 4차 산업 쪽이라든지 이런 쪽 저는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몇몇 개를 제가 아까 살펴봤을 때 바이오 쪽 섹터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 일단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는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 4위 종목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늘 살짝 반등을 주기는 했는데, 흐름 자체가 그렇게 막 강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삼성 SDI 배터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이제 2차전지가 조금 나름 괜찮았다 보니까 SDI도 나름 흐름을 주면서 외인들이 매수 물량을 많이 잡아줬는데, 저는 이 종목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장기적인 추세일 겁니다. 한 방에 많이 안 올라가요. 얘는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대형주들은요, 올라가는 데만 더 시간이 거의 1년 걸립니다. 1년. 추세를 타도 1년이에요. 추세를 안 타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추세를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씩 흘러가서 지금 이 흐름만 잃지 않는다면은 삼성 SDI는 지금이 매수 타점일 가능성이 높겠다. 큰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 장기적인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삼성 SDI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힘이 아직 발휘하지 못하고 있네요. 얘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아직 추세를 깬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차, 자, 현대차랑 기아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쉬었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아무래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한 5개월 동안 올라갔었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리고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보면은 미국의 알파벳이랑 이런 쪽도 좀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직은 관망 추세, 카카오도 관망 추세.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치고 올라가는 거를 지금 우리가 사놓고 마냥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왜냐면 사실 많이 내려왔잖아요. 저가 매수로 할 수 있겠지만 혹여라도 여기서 사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뭐겠습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안 올라가잖아요. 마음고생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셔요. 지켜보시고 언제까지? 돈 들어올 때까지. 그때 타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관망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도 2000지 쪽이라든지 여러가지 좀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 힘이 없네요. 힘이 없어요. 물론 여태까지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에 따른 눌림 구간이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힘이 없습니다. 치고 올라가는 거 보면 접근하시는 게 낫다.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차전 쪽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얘도 단계적인 부분으로서는 나쁘지 않은데, 단기적인 시각입니다. 단기적인 시각.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좀 최근에 눌러주는 모습이 있었고 추세는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라인권만 잘 버텨준다면 저는 셀트리온이라든지 헬스케어, 그 다음에 바이오 이쪽도 중간중간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추세만 잃지 않는다면 괜찮겠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올라가다가 쫙 뺐는데,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런 굵직굵직한 자동차 쪽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반대로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살펴봤을 때 자동차 관련된 일반 종목군들은 또 올라갈 종목군들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차, 수소차, 뭐 자동차 재료 부품 이런 쪽도 많죠. 그런 종목군들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반적으로 각자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료를 앞으로 분출할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은 좀 잘 찾아보셔도 수익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얘도 아직 관망입니다. 관망이고, LG전자, 제가 어제 영상을 봤는데 제가 뉴스를 좀 너무 대충 봤나봐요. 전장인데 제가 전쟁으로 봐서 전쟁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장이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뉴스를 잘 안 봐요. 근데 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쪽으로 자동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요게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게 사실 자동차 산업은 삼성전자 측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측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애플도 애플카 얘기가 많이 나오듯이, 그게 언제 상용화 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LG전자가 그거를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이 튀어 올라갔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뉴스로 인해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올리고 나서 뉴스를 띄운 겁니다. 요 상관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도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흐름 나쁘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추세를 탔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눌렸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리려고 할 때 같이 편승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자, KB금융이라든지 보시면 KB금융이나 그다음에 신한지주,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좀 약합니다. 약해요. 제가 이런저런 뉴스를 좀 살펴봤을 때 금융권 관련해 가지고 연체율이 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금리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 연체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부담이 높아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금융권이 아직까지는 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금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금융권들은 마찬가지로 관망.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네요. 이런 종목. 그래서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산다면 저는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에코프로보다는 저는 LNF가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 어제 저점 라인권 손절가 잡고 저는 배팅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쭉 횡보 장세를 가져가면서 추세만 이어가고 있는데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 나쁘지 않고, 이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추세만 이어지면서 수급만 달라붙어 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반등 포지션은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다만 HLB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터주들은 오늘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은 좀 나왔는데, 이거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주식을 좀 잘하시는 분들의 영역이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올라간 종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만 이렇게 막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려갈 수도 있죠. 이격이 지금 이만큼 벌어졌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더 올라가면 이건 과열되는 부분인 겁니다. 12만 6천원짜리가 앞으로 20만원 갈 수도 있죠. 15만원, 20만원 갈 수 있죠. 그거 먹고 이제 여기서 배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앞으로 JYP처럼 올라갈 이런 데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잡는 게 더 훌륭한 투자 방식이 아닌가.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언컨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선수들의 영역이다. JYP뿐만이 아니라 YG엔터도 마찬가지.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근데 추세는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하이브는 이제 코스피 엔터주 중에선 대장이죠. 그래서 수급은 하이브야 나쁘지 않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수급적인 부분으로서는 또 그렇고 추세적인 부분은 잘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고 올라가 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기다렸다가 만약에 들어 올려줄 것 같다 하면은 같이 편성하시면 될 것 같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괜찮네요. 단기적으로 반등 포지션 줄 가능성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죠? 다만 또 카카오 게임즈는 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게임 섹터가 간다고 해서 모든 섹터가 다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카카오 게임즈는 아니거든요. 얘는 힘을 발휘 못하고 있어요. 얘는 무슨 카카오처럼 그냥 계속해서 비실비실한 모습. 자, 그 다음에 오스테 임플란트 더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것들은 굳이. 근데
다만 이제 슬슬 뭔가 위던 아래던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도 힘이 없네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오 쪽으로 해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오늘 흐름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들은 추세만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반등 포지션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HP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쪽인데 흐름은 나쁘지 않죠. 이제 전고점까지 다다른 종목인데, 와 근데 저는 이런 종목들은 최근 5주 연속으로 반등이거든요. 한 고점에서 한 번 정도 쉬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또 가는 종목이 또 갑니다. 그래서 눌러줄 때 살짝쿵 들어가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버티기만 합니다. 근데 아직 제가 볼 때는 로봇 관련주도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또 안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각계전투. 다만 로봇 관련주는 나중에 봤을 때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케어젠이라든지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버텨줘야 돼요. 버텨주면 위로 갈 것이고, 안 버텨준다면 아래로 갈 거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 역시나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힘이 셉니다. 물론 오늘 좀 내려줬지만 수급은 계속해서 물밑에 달라붙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거 윗꼬리 잡아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내려가냐? 그건 아닙니다. 내려갈 수도 있겠죠. 조정 눌리면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러다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윗골이 가득한 음봉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큰 모양과 추세다, 요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매수세, 스마트머니, 요 3박자가 갖춰진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요런 종목군들은 아직 그냥 지켜만 보십시오. 첨보 같은 경우에도 단계적인 추세는 탔습니다. 단계적인 추세는 탔는데 이게 아직은 저는 굳이 이런 종목은 좀 지켜보셔라. WCP 같은 경우에도 이거 아마 2차전지 쪽일 겁니다. 2차전지 쪽일 가능성이 높은데, 맞죠? 2차전지 쪽인데 많이 올랐죠? 얘 같은 경우에도 단계적으로는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종목군들이. 그래서 단계적인 종목군들은 2차전지 쪽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죠? 거기에 반도체는 눌리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시가총액 20위까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섹터가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까? 큰 그림으로만 놓고 봤을 때 우선 2차전지가 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도 각계전투 올라가는 종목군들 잘 선별해 주시면 수익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고, 저는 자동차 섹터 쪽 나쁘지 않다고 봐요. 큰 종목 말고 작은 종목군들. 왜냐면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여태까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본다면 중국 시장이 조금 막히고 있죠. 이거 활로를 뚫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인도 시장도 있고 미국 시장, 일본 시장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좀 잘 활용하게 된다면은 또 자동차 쪽. 왜냐면은 지금도 자동차가 계약을 했을 때 또 계약 기한이 좀 엄청 많이 걸리는 차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재료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은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개별적으로 계약권을 많이 터트리면서 올라갈 종목들은 저는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4차 산업 쪽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들 많았고요. 그리고 철강 건설 이쪽도 다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개별적으로. 그래서 큰 그림으로서는 그냥 딱 3개만 꼽아드리자면은 반도체, 2차전지, 그 다음에 바이오? 근데 바이오는 빼겠습니다. 바이오 말고 4차 산업, 요렇게 반도체, 2차전지, 4차 산업, 요렇게 3가지 섹터에서 좀 우리가 6월달에 좀 재미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코인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요 코인 차트가 저번 주에 좀 빵 튀었죠. 이때가 아마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괜찮아 좋다 하고 빵 튀고 나서 이제 3일 동안 쭉 눌러주고 있는 모습인 건데, 저는 코인 시장도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큰 그림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얘도 이제 이렇게 좀 눌리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뭐 물론 내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코인 시장도 이대로 안 끝낼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은 듭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 잡는 느낌보다는 다시 끌어올리려는 모습이 보일 때, 그럴 때 잡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코인 시장도 요새는 같이 봐요. 코인 시장도 아무래도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이 또 따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코인 시장이 망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팩트는 아직까지는 안 망했습니다. 망할 것 같으면 그게 보여요. 뭐 흐름이라든지 이 거래량이라든지 뭐냐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뭐 크게 겁낼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다시 비트코인이 다시 지금 3,600만 원인데 8천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요. 추세를 다시 훼손하는 하락 쪽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역시 그냥 코인은 위험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굳이 우리가 코인 시장이 위험하다? 지금 그렇게 예측하시는 것보다는, 근데 다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얘도 어느 정도 좀 시세가 좋았을 때 같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그렇고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도 그렇고 코인도 같이 이제 만약에 타점 잡히는 부분들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일단 요렇다. 5월은 이런 느낌으로 마감이 되었고 6월달은 이런 쪽으로 돈이 달라붙어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쪽에 투자를 같이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하신다면은 수익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6월달에 수익 많이 보일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정말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요. 대외적으로 뉴스 이런 것들에 많이 현혹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추세적인 부분이라든지 돈이 어디로 달라붙어 주는지 요거만 보셔도 반 이상은 가져가시는 거고, 수익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 그거를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와 함께 하시면 더 할 나위 없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 요거 또 한번 부끄럽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 경제연구소 우리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문자 메시지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무료로, 조건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단기로 좀 많이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 무료로 카카오톡이 됐던 문자로 됐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그래도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이번 주에 문의를 이거 구독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이거 문자를. 그래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반도체 쪽으로 많이 안내를 드렸고, 반도체 쪽 외에도 올라갈 만한 종목군들을 좀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도 좀 많이 재미를 보고 계시겠지만 이 종목군들 6월달에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은 제가 차후에 안내를 드렸었던 부분을 좀 캡처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받아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 저희 010-5917-2348번으로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바로 다음날에 무료로 단기로 많이 올라갈 만한 종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거 좀 종목 진단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도 해주실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셔야 되는지, 가지고 계시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앞으로 어떤 식의 종목 투자 방식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도 다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의 마지막 거래일 그리고 6월을 앞두고 있는 오늘 영상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올라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